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도 이해하는 문학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문학의 욕심꾼 오승주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문학 이야기. 네, 정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림책 강물이 흘러가도록 함께 이야기 네, 나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 뭔가 상실에 대한, 고향을 네, 상실한 네, 이 맞습니다.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아이들이 나누면서 정말 아직 모를 것 같았는데 네, 이 가슴에 그런 그쵸. 먹먹함이라든지 누구나 잃어버린 게 있으니까요. 네, 네, 우리 어제 둘째도 네. 그 자기 절친인데 전학간 애가 있거든요. 네, 아, 그래서 마음이 너무 좀 보고 싶다고. 네, 허하겠군요. 맨 첫날 막 걔가 위에 올라타면서 서로 티격태격 싸웠는데 그때부터 친해졌대요. 네, 근데 아, 전학 가가지고 보고 네. 싶다고. 네, 그러니까요. 그런 상실의 마음. 사실 우리 모두 다 지금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긴 해요. 네, 평소와는 너무나 다른 그런 그렇죠. 일상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또 소중한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 더 네, 우리 또 맞습니다. 상실을 통해서 알게 그렇죠. 됐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우리 또 10월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 예고해 드린 대로 인권과 관련된 이 차별과 우정을 다룬 네, 차별과 우정에 관한 그림책이라고 얘기죠. 네, 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어떤 책이죠? 네, 그림책이죠? 1964년 여름이라는 그림책을 들고 왔습니다. 네, 이 네네. 그림책인데, 1964년 여름. 네, 혹시 네. 앵무새 죽이기라는 책 좋아하시는 분 많은데요. 네. 그냥 한마디로 그림책으로 된 앵무새 죽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림책으로 읽어보는, 네, 아, 우리 그래요. 앵무새 죽이기도 한번 읽어봤잖아요. 있죠, 네, 저희가 그렇죠. 함께 예, 했었죠. 초창기에 예, 함께 그렇죠. 했었고, 네. 그러면은 이 1964년 여름, 이 연도에 뭔가 의미가 있을 것 네,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19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미국에서 인권 관련된 법률이 굉장히 많이 통과돼요. 그거를 네. 합쳐서 공민권법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64년에 저자도 앨리버머주에 살거든요. 앵무새 죽이기 저자랑 똑같은 곳에 사는데 미국 네. 남부가 인권 차별이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네, 예,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프리덤 서머라는 미시시피 운동가들이 흑인들의 투표권 운동을 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프리덤 서머가 이제 1964년에 흑인에게 투표권을 주자 하는 이제 여름 운동이니까 그거를 음. 따서 1964년 여름이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요. 이렇게 또 법이 만들어지고 통과된 특별한 해이기도 한데, 사실 지금 우리 오래됐네요. 네, 네. 그렇죠. 법이 통과된 건 그렇지만 현실도 보면 저희가 아직까지 이런 인종차별은 이어지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뭐 네. 여기 인종차별이 많지만 우리는 4.3 때 아픔이 있죠. 그 네. 연좌제라는 아픔이 있잖아요. 음, 조선시대에도 연좌제가 있었지만 그게 음, 그대로 와서 사실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도 학교 음, 선생님을 못하고 아니면 음. 이제 육군사관학교에 못 들어가고 그런 네. 이제 공직이나 공무원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았는데 네, 많이 나아지고 없어졌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여기처럼 폐지가 됐지만 네. 좀 남아있죠. 네, 그런 게 그래요. 진짜 어, 완벽하게 사라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네. 대부분 좀 거의 존재감 없이 만드는 게 우리 음. 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불편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인권이나 뭐 차별 문제 관련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런 그림책을 통해서 그것들을 좀 깨뜨릴 수 있는 인권 감수성을 그릴 수 있는 좀 뭐랄까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네. 뭐 지금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 그림책 1964년 여름이라는 그림책에서 그 수영장 주인이 나오거든요. 수영장. 네, 수영장 주인이 있습니다. 이게 뒤끝이 좀 장렬인데 오. 얼굴은 안 나오고 네. 그냥 수영장 주인의 그 명령만 나와요. 아, 그래서 그림책에서요? 수영장을 네. 폐쇄해버리거든요. 왜요? 예, 근데 흑인 녀석들과 수영장을 함께 사용할 바에는 폐쇄하고 말 테다. 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백인들 중에서 네. 백인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네. 당장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받아들이긴 했지만 지금도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백인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런 공민권법이 통과가 되니까, 네. 흑인도 입장할 바에는 아예 수영장을 네, 맞습니다. 폐쇄하겠다. 네, 네.
흑인 함께. 입장을 금지하면 네.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야 되거든요. 아. 법적 제재를 받으니까. 네. 그래서 차라리 폐업을 해버린 거죠. 세상에. 그리고 나서 아예 다시 문을 열지 않은 가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네. 네. 그러면 이 그림책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또 이런 공간 말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는 공간이 좀 중요한데, 네. 아까 수영장 얘기를 해드렸는데, 백인 주인공이자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내레이터인 조가 있습니다. 조가 주인공인데요. 네. 조의 집이 있고, 또 거기 가정부 애니메이 아줌마의 아들이 헨리거든요. 네, 거기서 같이 놀고, 그리고 수영장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냇가에 가서 놀아요. 그리고 네. 수영장 얘기가 나오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간이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네네. 네. 아, 아이스크림 가게, 수영장, 그리고 또 그 냇가요? 네, 그 중요한 어린이들이 갈 공간이군요. 만한 장소들이죠. 그래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근데 약간 주인공 이 조는 백인이라면서요. 네, 주인공 조는 백인인데, 네. 근데 당시에 이런 국민권법이 통과된 것을 미루어 보더라도 네. 백인들 중에서 이제 차별이나 흑인에 대한 어떤 불이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반 이상은 됐다고 봐야 돼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었던 것이고, 네. 그리고 이 존의 가족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종차별과 상당히 거리가 멀고 인종차별에 이제 이응자도 없는 그런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둘이 정말 절친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절친에 대한 네, 그런 맞습니다. 또 이야기들이군요. 그래요. 네네. 백인과 흑인의 절친. 네. 네, 사실 우리 그 그림책도 있지만 우리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약간 인종차별을 다룬 그렇죠. 그런 영화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네. 그림책으로도 좀 편안하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이 네. 나와요? 그 헨리의 엄마가 이제 애니메이 아줌마가 가정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맨날 헨리가 이 존의 집에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름에만 올 수 있어요. 네. 여름에만 올 수 있는데 여름에 오면 이제 조가 갑자기 계단을 쓸기 시작하거든요. 네, 네. 원래 자기네 집이니까 가정부가 하는 일인데 그냥 자기가 하는데 그건 집안일 하는 게 아니라 놀이를 하는 거예요. 헨리랑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애니 아줌마가 에이 나가 놀아라 하면 이제 그때 막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뜀박질을 하는 거예요. 네. 수영장에 못 가고 냇가에서 하는데 헨리가 수영을 진짜 잘하거든요. 네. 그리고 한참 하다가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는데 헨리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그 땡볕에서 좀 씁쓸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고 조는 거기 가서 아이스크림 2명분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다 먹을 거니? 이렇게 말했을 때 마치 도둑질이나 한 것처럼 네. 그렇게 가슴 이제 좀 뛰면서 이렇게 가져오고 국민권법이 통과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 낭보를 헨리에게 전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영장을 폐쇄해버리니까 헨리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조가 이제 우정을 다루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네. 조가 헨리를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제안을 하거든요. 어떤 아이스크림 이벤트죠? 가게 가자. 네.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네가 밖에서 기다리지 말고 이제는 안에 들어가서 같이 함께 들어가자.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자. 네. 이렇게 해서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가는 장면에서 이제 끝납니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 어른들이 반성케 하는 그림책이 네, 되기도 맞습니다. 할 것 같고요. 정말 그 인종 그리고 그런 거 상관없이 아이들은 같이 잘 지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런 프레임이나 테두리를 좀 줬다는 맞아요. 게 어른들이 그런 울타리를 쳐버리니까 네, 좀 사실, 안타까운데 이런 그림책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사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네, 이런 맞습니다. 모습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함께 할 수 있게 됐네요. 예. 네. 그래서 뭐 인종차별이나 인권 평등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당히 이거는 전략적으로 이 미국인들이 선택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미국인들이 과거제를 이제 도입해요. 왜냐하면 네. 이제 엄청 재능이 있지만 신분적인 문제 때문에 재능이 썩혀서 없어지면 미국의 국력이 이제 타격을 입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서 이 가난한 집의 사람들을 공부하게 만들어요. 인종차별이나 이걸 철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종차별로 인해서 정말 능력 있는 그럼요. 젊은이들이 네. 나가지 못하면 이거 굉장한 국력의 낭비거든요. 낭비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인권
평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제정을 하는 것도 있으니까 네. 너무 이제 뭐 정의를 위해서 해야지 이런 거는 살짝 단순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저는 수영장 아저씨를 보면서 사삼 생각이 좀 났어요. 그래요. 예, 거기 이제 흑인 녀석들이 수영장을 쓸 바에는 차라리 폐쇄하겠다라는 말을, 그런 생각으로 폐쇄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린이들이랑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면 어린이들이 하는 말이, 이야기를 함께 나눴군요. 이 책을 보고. 예, 이 책을 네. 보고도 하는데, 그, 사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라고 많은 어린이들이 아이가 말에 치여서 뭐 죽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말에 치여서 다쳤는데 또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이가 말에 치여서 다쳤으면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될 건데 왜 그런 말 한마디를 안 하고 그 총으로 시초가 쏘고 돼서 그죠. 그렇죠. 네. 잡아가고 고문하고 이랬을까. 근데 그 마음 안에는 이 제주도 녀석들한테는 절대 사과 안 해야지, 사과하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이 수영장 아저씨랑 좀 비슷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기서도 저는 차별을 좀 읽을 수 있고, 어린이들과 차별 얘기하면서 역사 얘기를 이렇게 같이 했었습니다. 네. 뭔가 우리 머릿속에 그 잠재의식 속에 네, 이제 그런 맞습니다. 의식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참 우리 살면서 살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네, 그런 그렇죠. 네, 생각들이 좀 깔리게 되는데 조금 우리 모습을 봐야 될 것 같고 아이들과 함께 이런 그림책을 통해서 차별이나 인권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네.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어때요? 저학년들도 함께 이 그림책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떤가요? 잘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좀 네, 어려운가요? 어린이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린이들이랑 이제 그림책 가지고 인권이나 평화 이야기하는 팁을 하나 이제 알려드리고 알려주세요. 싶어요. 예. 네. 저도, 교실에서 또 아니면 도서관에서 저학년들이랑 많이 읽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좀 성공한 몇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거예요? 네. 이 그림책을 읽고 나서 네. 어린이들한테 차별받아 본 적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차별받아 본 네, 경험? 차별받아 본 적 네.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네. 거의 한 90% 가까운 어린이들이 차별받아 본 적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걔네들이 생각하는 차별은 그거죠. 언니는 생일 때 엄청 큰 선물 줬는데 내 생일 때는 마트 가서 조그만 거 사줬어요. 네. 이렇게 하고 또 형은 돌잔치도 하고 돌사진도 있고 막 앨범도 엄청 있는데 조건 앨범도 없고 네. 막 그래요 하면서 그런 걸 느끼거든요. 네. 네. 예, 그런 차별이 있는데 그 어린이들의 욕구불만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욕구불만이 있었는데 우리 세대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예, 우리 아이들 세대 왜냐하면 부모들이 통제를 많이 하고 관리를 많이 하고 음. 또 골목에서 놀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의 통제가 들어가니까 욕구불만이 많겠죠. 저는 그것을 사전으로 이용해요. 욕구불만 안에서 있는 것 중에서 진짜 아이의 욕심 때문에 나온 거 있지만 사실 좀 정당한 것도 있거든요. 차별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어린이들의 욕구불만이 가만히 살펴보면서 거기서 하나씩 감정이나 개념을 좀 활용해서 이 인권 수업을 하면 아주 공감할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욕구 불만들을 네, 어떤 맞습니다. 것들이 있는지 네.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끄집어내다 보면 네, 그렇죠. 이 차별이라든지 인종차별 뭐 이런 문제, 인권에 대한 것까지 같이 네, 그렇죠. 이어서 학대 이야기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좋은 방법이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우리 청취자님께서 동화책이 이리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니 정말 신선하네요. 세상의 모든 차별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승주쌤, 민경씨, 이 코너 대박 내시길라고 네. 3497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그 만화책 하면 사실 조금 또 오해와 편견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도 읽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림책이 참 많아서 이 시간에 여러분께 좀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좀 인권과 관련된 또 어떻게 하면 이 차별과 관련된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말랑말랑하게 풀어볼지 이야기 나눠왔어요. 1964년 여름이라는 그림책을 통해서 여러분도 기회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주 그림책은 어떤 책이에요? 그 다음 주 그림책 하기 전에 네. 그 질문 하나만 좀 드리고 가고 싶은데 네. 그 헨리의 관점 지금 이거는 조의 관점에서 조의 시점에서 나왔거든요. 네. 헨리의 시점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 아저씨의 시점으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왜 조가 헨리와 네.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자고 했을까? 저는 그것도 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상 1960년대 사실 그 법으로서는 차별 금지가 됐지만 아직까지는 밑바탕으로 인종차별이 있을 때 만연한 시대에 백인 아이가 흑인 아이 친구에게 네. 가자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이 작품 안에서 수영장 아저씨는 모습이 안 나오지만 아이스크림 가게 아저씨 모습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밖에 날씨가 엄청나게 덥구나라고 하면서 헨리가 있는 쪽을 좀 바라보진 않지만 그런 얘기를 한 장면이 나와요. 아, 바깥에 있는? 네. 아, 네. 그리고 조의 이름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을 조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작전을 짤 때, 그러면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면, 아저씨가 용기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수용할 상상이- 수 있는 어른인가 아닌가 예. 어린아이지만 그걸 미리 한번 계산해 본 거군요. 그렇죠. 아, 이 작품 안에서 그런 네. 힌트가 나와 있어서 네. 어쨌든 이건 정답이 없는 거니까 깊이 읽기의 차원에서 이 아이스크림 가게 아저씨에 좀 주목하면 좀 더 그림책을 읽는 재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또 개인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또 약간 불평등한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이거 문제인식은 다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또 너무 약간 방임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불이익이 있으니까요. 네. 어쨌든 그런 선구자들은 부분. 네. 불이익을 많이 받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나도 불의에 대해서 당당히 맞설 수 있는가,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하게 해보는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그렇죠. 하네요. 이 그림책이.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그리고, 도구가 될 것 같네요. 예. 아까 전에 기다리면서 보니까 김영 얘기하셨잖아요. 네. 방송에서. 네. 제주도는 어느 마을이나 바닷가 하나는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바닷가 탐광 마을이라는 그림책을 아.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운명처럼 바다를 안고 살아가는 3대의 이야기인데요. 네. 저도 바닷가 소년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 이야기도 좀 섞어서 성산 쪽이죠. 예, 네. 성산포 바닷가입니다. 거기서 2년을 살았죠. 2년을 음. 일출봉과 바닷가가 놀이터였으니까 네. 예, 그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좀 생각해볼 여지를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네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바닷가 소녀군요. 부산. 그러네요. 부산. 큰 바다네, 큰 바다. 네, 광안리 근처. 네, 광안리, 그래서 그렇죠. 살았기 때문에 그렇네요. 바닷가 탐광 마을이라는 네, 맞습니다. 그림책. 네, 이건 배경이 어디인가요? 어디라고 나오나요? 이 동화책에서는? 배경은 네, 우리나라이죠. 스페인 쪽. 스페인 쪽이에요? 네, 아, 스페인 이쪽 쪽에 라틴 계열인 있는 것 같아요. 바닷가 탐광 마을. 아, 그러네요. 우리 제주도민들은 많이 공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그림책도 여러분, 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5910님도 저도 매주 잘 듣고 있어요. 네, 라고 고맙습니다. 하셨고, 여기 또 바닷가 소년 또 있으시네요. 부산갈매기 7097님도 그렇군요. 오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 주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